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는 1월 28일 화요일 고칼의 10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오는 4.15 총선 제주 지역 최대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을 꼽았다는 보도입니다.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등 언론사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경제 문제를 꼽은 응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요. 제2공항 갈등 문제가 25.6%, 쓰레기와 하수 등 환경 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한 도민이 19.7% 순으로 각각 나왔습니다. 총선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과 청렴성, 소속 정당과 성향 등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하고요. 주위의 평판이나 조언, 그리고 당선 가능성,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은 큰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현실을 보면 이게 과연 솔직한 응답인지 의문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해당 여론조사는 언론사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진행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면 사이드 기사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지금 해당 도시가 폐쇄됐고요. 전 세계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제주도가 우한 폐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드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많이 찾고 있는 곳이 제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평소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내 7개 의료기관을 선별 진료소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힘 빠지는 기사입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도민 하위 10% 그리고 상위 10%의 격차가 158배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우. 국세청이 최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2018년 종합소득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상위 10%의 연간 종합소득 평균이 1억 6,413만 6천 원인데 반해 하위 10%의 연간 소득은 103만 7천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걸 1년 12달 평균으로 나누면 상위 10%는 매달 1,367만 원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하위 10%는 8만 6천 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통계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종합소득자료가 전체 부의 어떤 분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194배인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수치라고 하니까 어쨌든 씁쓸한 결과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정말 이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제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기사 살펴봅니다. 제주시가 용담 2동과 아라동, 유수암리에 성장관리 방안 대상 지역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연녹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지역이 보니까 용담 2동 공항로 동쪽의 월성마을 25만 제곱미터 그리고 아라동 아이파크 동쪽 42만 제곱미터 애월읍 유수암리 개척단지 49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도로 구간을 위해서 일부 기부 체납을 하면은 인센티브로 건축행위 시에 각각 20%와 80%인 현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50%와 100%로 상향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라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릿기사로 설명절 연휴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제2공항 지역경제 활성화가 밥상머리 화두로 꼽혔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갑작스럽게 부각된 우한 폐렴 이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근심도 적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단 기사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도내 곳곳에 CCTV 1229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 경찰에서 신청한 후보지 545곳 가운데 273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면 기사입니다.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할 공간에 창고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행위, 이거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의 원상 회복 명령에도 버티는 경우가 20%가량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부설 주차장에 아예 거주용 건물을 지은 경우라고 하는데요. 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부설 주차장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좀 적당히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회가 이제 총선 모드로 돌입했는데요. 선거구 획정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임시국회 소집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파는 물론 이거 지역 간의 이해관계에 밀려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려서 자칫 폐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가 오늘자는 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일면 톱기사로 중국발 우한 폐렴 다루고 있습니다. 한안령 해제와 이 제주발 중국 관광객 준비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여행업계가 난데없이 우한 폐렴 때문에 울상이라고 하는군요. 문제는 우한 폐렴의 이 확산 속도를 알 수가 없어서 이 같은 위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면 박스 기사입니다. 사건 사고로 얼룩. 네,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이 끝나면 항상 출고되는 전형적인 기사 형태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나 봅니다. 7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붙잡혔는가 하면 중국인 9살 어린이가 저수지에서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50대 남성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가슴 아픈 일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10분 브리핑 오늘은 좀 짧게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